9월 16일부터 시작한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이제 9번째 종목으로 리파인하고 브랜드 10번째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개 종목의 리스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의 신고가 근처 레벨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높은 레벨에 두 종목 다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과 틀리게 이제 주가가 상당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경영권 발생 그런 뉴스가 뜨니까는 막 급격하게 흔들리더라고 보니까요. 증가됐다가 이제 다시 급락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유의하시기 바라고. 리파인더 어저께 종가가 신고가 52주 신고가였었거든요. 오늘 좀 빠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파인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인의 서비스별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은 반기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은 좀 약간 특이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권리 조사를 하는데 거기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88.1%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발생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같은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게 깊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별 매출액에서 전세대출 서비스에서 전세대출 권리 조사료가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거의 80%대 후반대 계속 유지 중에 있거든요. 리파인의 일단 먼저 주요 사업 구조 요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권리조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조사라는 것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해서 부동산 권리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행 업무입니다. 근데 부동산 권리 조사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심사 과정 및 사업 권리에 필요한 권리 조사를 업무를 수행해 주는 거죠. 대신해서 특히 이제 보험사가 주요 고객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행해서 이런 것들을 권리 조사를 시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라 하죠. 규모가 커지면 동사 건당 수취하는 수수료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동사 건당 수취하는 수수료가 증가되는 구조인데, 권리조사 수수료는 정률로 수취해서 전월세 보증금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건당 전세 보증금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즉 전세 가격이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규모가 커지며 리파인의 매출도 비례해서 증가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 지수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고요. 보시면요.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13개월 연속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것들을 엑셀로 따다가 작성한 거거든요. 전국 전세 가격 지수는 올해 5월 89.15, 23년 8월 이후에 12개월 연속 상승 추세 기록하고 있다. 뒤에는 이제 7월까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릴 거고. 하반기 임대차 3법, 2법이 4년 만기가 이제 도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이라는 건 아실 분들 잘 아실 텐데, 보시면은 특히 이제 임대차 입법 실시로 2 플러스 2년 동안 묶여있던 전세 계약이 만료 시기를 맞는 시기가 올해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은 20년 7월부터 시행됐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했으니 권리를 1회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된 기간이 시작한 기간이 이제 24년 7월이죠. 이제 8월부터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이 통상 그때 2 플러스 2년 4년이 묶여 있었으니까 전세금을 증액을 주인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시책을 고려하면은 임대차 입법에 적용을 받은 계약들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이제 만기를 맞게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은 만기 시 전세가 인상률이 5%를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제한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이번 기회에 또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 추이가 쭉 빠졌다가 현재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이번 주에 기사고요. 보시면은 지난달에만 8월 달에만 4천억이 넘게 전세자금 대출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전세 보증금 규모도 그만큼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파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리파인 IR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권리조사 업무에 금융상품을 접목해서 부동산 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최초 창출한 프로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요 고객사는 보증보험사하고 권리보험사이고 사업계획은 이제 반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국내 권리조사 전문 회사로서 대출이나 권리조사니까 부동산 쪽이죠. 대출이나 보증의 금융상품의 권리조사 업무를 접목해서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게 좀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권리조사가 필요합니다. 리파이는 기존의 대출 및 보증상품 판매 과정에서 아웃소싱으로 전세 대출 서비스하고 주택담보 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아웃소싱 받아서 주로 보험사로부터 권리조사 같은 거를 대행해서 이제 수행해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그 결과를 데이터들을 보험사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정률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대출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과 관련된 권리조사 서비스, 통지관련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권리조사료와 대부분의 영업수익의 약 88%를 1%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조사가 좀 헷갈리실 텐데 보시면은 리파이너 홈페이지거든요. 권리조사라는 거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선행 업무로서 등기된 권리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 연속성 및 하자음교를 조사하고 위조 사기 등의 부동산 권리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있는지 밝혀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등기부등본 연루하기 이런 거 동부조사하고 이런 것도 조사,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다 받아갖고 진행하는 거죠. 이제 이런 조사 사항들 위험평가까지 해서 그다음에 권리보험이라는 거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업무 대출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권리조사를 말하고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권리상 하자나 상실 등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하자에 인해서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경제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여기 리파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 사업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권리보험에 따른 효과는 이제 아웃소싱하고 위험을 점검함으로 대출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대출 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서비스나 뭐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약간 복잡한 생소한 이제 사업용이죠. 근데 국내 유일하게 이제 유일하지 않은데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고 마켓시어가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파인 IR 자료고요. 보시면은 이런 권리조사 의뢰를 받아서 권리조사 결과를 권리보험사들에 주고 대출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전세작업, 전월세 관련돼서 대출 관련해서. 그래서 심사권리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권리조사를 대행해서 리스크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수수료를 수취해서 금융기관한테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B2B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해서 주요 계획사를 보시면은 반기보고서에 나왔는데 주요 매출처는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있고 보증기관도 있고 그래서 고객수 네트워크나 IR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보증보험사들 그다음에 일반 손해보험사들, 권리보험사들, 금융기관 이렇게 일부 빅테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출 비중이 나고요. 대부분이 이제 보증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매출 비중 고객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게 특화가 되어 있다는데 시스템 및 레퍼런스 거래처의 전형성만 구축을 해서 시장 선점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리파인의 특징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전용 회선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고객사는 단말기나 서버를 통해서 전문 형태의 서비스를 의뢰하고 그래서 당사는 건원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수행해서 조사 보고를 작성한 후 다시 전문 형태로 전용 회선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전송하게 되면 판매가 완료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 최고 시스템 개발했다 이렇게 홍보자를 갖고 있습니다. DB도 440만 건 보유하고 있고 자동으로 이제 요청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조사해서 넘겨준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이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률 수치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참조해서 엑셀로 갖고 와서 엑셀 자료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참조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시고 요 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도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후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엑셀화 시킨 거고 YOY로 전세가격 변동 지수를 보시면은 24년 초반부터 이렇게 YOY로 이제 가격 지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건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23년 7월을 저점으로 해서 23년 7월 저점에서 1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YOY로. 그러면 QOQ로 이제 체크해봤는데 이제 전세 가격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QOQ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3년 1분기 저점으로 6개분기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별이잖아요. 3개월 평균으로 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별 QOQ로 했는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 보이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QOQ 누적으로 변경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3년 2분기를 저점으로 최근까지 24년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6개분기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리파인의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파인의 전세대출 권리조사료 매출액과 이제 한국부동산은 수도권 아파트과 함께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누적으로 지수 변동률 이제 전국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는 좀 크게 유사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QOQ로 수도권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과 리파인 전세대출 권리조사료 매출액수는 어느 정도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리조사 수수료 이게 이제 상장한 지가 21년 하반기에 상장돼서 이전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22년 1분기부터 밖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약간 단기간에
데이터밖에 추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파인의 전자대출 권리조사를 매출 추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권리조사 수요는 정밀로 수치해서 전월세 보증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할 추가사항은 이게 P면은 수수료가 P였잖아요. P 제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 남은 건 Q가 있습니다. 거래량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수료는 전월세 보증금 규모와 전월세 거래량을 곱해서 이거는 지금 P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Q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래량 관련 백데이터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아까 그 뉴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 추이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높아졌다는 거는 높아지는 의미는 이제 물론 금액도 그렇겠지만 거래량도 이제 증가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보시면은 한 달 새서 2천억이 넘게 늘어나서 2년 만에 가장 큰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까 뉴스보다 이전 뉴스고요. 아까 4천억 늘어났다 보시면 되시고 추세는 이렇게 증가 추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전반적인 P하고 Q로 이제 구분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가장 좋은데 이제 전반적인 추세는 뭐 PQ로 구분하기 전에 가격 지수나 뭐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도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평균 따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계략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사유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매출 채권은 이제 양호하고, 그다음에 직원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공시를 안 하고, 공시된 것만 이렇게 따져봤었는데,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조금 늘었어요. 247명. 과거에는 220명 더 했었는데, 인당 매출액도 보시면은 경영 효율성이나 뭐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캐펙스나 뭐 그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주요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보시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영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따지려고 하면 매출 대비 인당 매출액을 따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당 매출액이 과거에는 뭐 65,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7, 8, 7이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 추세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당 종업원수도 늘어나고 인당 매출 추이도 일단 늘어나는 추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인당 매출은 상승 추세로 낮은 캐펙스 구조를 감안할 경우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발생으로 이익 및 이익률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재료나 뭐 그런 것들 캐펙스나 원재료 필요 없잖아요. 비용 중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건 이제 인건비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없다는 의미는 매출 원가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 판관비, 고정비성 비용인 판관비성 성격의 비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돼서 이익률은 급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직원의 수나 뭐 인당 매출액이 따지는 거죠. 하나 추가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이렇게 따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리파이는 매출원가고 판관비를 구분 안 하고 영업비용으로 딱 하나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OPM만 따지시면 되시고요.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를 구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약 35%로 꽤나 높은 이익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뭐 크게 뭐 변동이 없잖아요. 보시면요. 최근에는 23년 4분기를 재고분기 매출액 기록한 이후에 QOQ로 좀 약간씩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은 23년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익률은 좀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23년도가 역대 최대 매출액인데 23년, 24년 1분기, 24년 2분기가 23년 4분기에 비해서 빠졌지만은 상반기로만 따지면은 24년 1분기, 2분기 합산 매출액과 24년 1분기, 2분기 합산 매출액을 비교했을 시에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액과 실적을 기록한 24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금흐름을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사업 관련해서 토지를 구매해서 높은 캐펙스를 기록하고 나머지 구간을 보시면 낮은 캐펙스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뭐 이렇게 고이익률이기 때문에 캐펙스로 뭐 지출되는 비용도 없고 원자재 지출되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주로 이제 좌우하는 내역이 재고자산과 이제 매출원까지는 이제 재고자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높은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F하고 FCM을 장기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22년도 높은 캐펙스 이제 사업 관련해서 195억 원 토지 취득한 거 이외에는 낮은 캐펙스를 지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현금 흐름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리파인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현금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이고요, 주황색이.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성 자산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3년 3분기 텔레그램 장기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일을 언급한 게 23년부터 이렇게 언급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설명에는 시행하는 건 이제 이번에 처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많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대비 현금성 비중이 82.8%였어요. 근데 현재는 70% 정도, 시가총액이 70% 정도, 시가총액이 지금 최근에 그저께 1,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고, 시가총액 추이는 보시면 이 주가 흐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과거 주가 고점 대비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필요하진 사업구조 및 캐펙스 장기의 유지로 인해서 현금으로 매우 우수하고 매우 높은 현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67% 정도.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장기간 자산자 매입을 지속 중인 특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총 주식 쓰고요. 이게 이제 이게 자사주죠. 자사주 규모고 22년부터 자사주 분기별 취득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쉬었고 최근에 다시 이제 자사주 취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총 주식수 대비 자사주가 10.8%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뭐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막 진행하거든요. 총 주식수의 5.7%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좀 규모가 떨어졌는데 자사주 취득을 꽤나 자주 많이 대규모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소각을 해 이제 그게 진짜 백이죠. 근데 소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측면에서는 자사주 취득하는 건 좋은데 소각이나 배당을 좀 시행하면은 주가의 상승 트리거 크게 될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해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일단 현금을 깔고 앉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캐펙스도 투입도 안 하고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약간 좀 뒤떨어지는 기업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인수합병이나 아니면은 뭐 자사주 취득 소각 공시만 해도 제 생각하기에는 꽤나 이제 주가 상승 트리거 있고 아니면 배당금 지급이나 뭐 그런 것들 하나 이제 공시 하나 뜨면은 개연성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리파인을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재무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뭐 국내 거의 유일무이한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전세금 상승하면은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꽤나 고루한 기업이죠. 그게 이제 리스크도 주가도 상당히 지금 52주 신고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사항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파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